사회는 원래 조장님이 봐야 되지만 조장님이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 혼다 60마력 발표를 하기 앞서 이쪽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혼다 60마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인테이크 이그저스트 시스템,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 루리케이팅 시스템, 퓨어 시스템 네 가지 항목으로 조원이 각 한 파트로 한 파트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테이크 이그저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이크 이그저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다 60마력 엔진이고, 지금 보시는 이거는 기본적인 엔진의 4인경 엔진의 흡기 과정과 그리고 배기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흡기 매니폴더에서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되고, 그리고 배기 매니폴더로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래야 또 연소가 연료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오버를 작업했던 그 혼다 60마력 엔진의 인테이크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과 센서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IAT 센서가 있고, 사일런서 있고, 스로틀 바디 있고, 그 바디 안에 TP 센서가 있고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기 매니폴더 쪽에 맥 센서하고 IH 밸브가 있고, 서지 탱크가 있고, 그리고 인젝터, 그다음에 인테이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산소 센서와 수온 센서, 그리고 크랭크 각 센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센서에 하나하나 다 역할들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IAT 센서의 위치와 IAT 센서의 그 작동 원리를 보시게 될 거고요. 기본적인 위치는 스로틀 바디에 붙어 있는 엔진도 있고요. 저희 같이 사일런스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스로틀 바디에 IAT 센서와 다른 센서들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밸브가 열리거나 아니면은 그 사일런서를 통해서 센서가 여기 센서 엘리멘트에서 온도를 간대해서 ECM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의 온도를 측정해서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사일런서고요. 그 엔진의 사일런서 위에 IAT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다른 엔진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자동차는 다른 엔진에는 스로틀 바디에 IAT 센서, TP 센서, 맥 센서, IAC 밸브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구성품은 스로틀 바디고요. 처음에 작업했던 도아츠 엔진의 그 캐브레터보다는 좀 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스로틀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라고도 하는데요. 이 밸브와 그 다음에 아이들 조정 스크류, 어저스트 스크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제어 엔진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스로틀 바디에 많이 부착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세척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센서가 많기 때문에 세척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청소하고 꼭 ECU 값을 초기화시켜주는 그런 엔진도 있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아이들 그 공기량을 RPM을 조절해주는 그 어저스트 스크류고요. 보통 저희가 작업했던 엔진은 매뉴얼상 보시면은 850 플러스 마이너스 50 RPM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로틀 밸브 고정 그 스토퍼 스크류가 있습니다. 이건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조사에서 제작을 할 때 최초에 그 조정이 돼서 나오는 건데 이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정해 버리면 나중에 RPM이 수치대로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스로틀 바디를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스톱 스크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로틀 바디에 붙어 있는 TPS 센서고요. 보시면 밸브의 각도에 따라서 신호를 ECM으로 보내줘서 스로틀 바디의 그 버터플라이 밸브가 얼마나 열렸는지를 ECM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실 센서는 맥 센서인데 맥 센서도 뭐 스로틀 바디나 혹은 스로틀 바디 저희처럼 흡기 매니폴드 저기 붙어 있어가지고 현재 대기압과 그리고 그 흡기 매니폴드 안에 진공 변화를 감지해서 ECM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센서 안에 이제 실리콘 판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대기압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신호치를 이제 ECM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맥 센서 역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매니폴드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 진공 변동을 측정해서 ECM에 보내고 ECM은 공기 흡입량을 계산해서 연료 분사량과 정화 시기를 조절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엔진이 위치한 그 지역의 그 고도에 따라서 배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배기압을 측정해서 ECM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만약에 맥 센서가 고장나면 주요 증상으로는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엔진의 부조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가속이 안 되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속에서 흔히 말하는 알파기 증상이라고 해서 차가 앞뒤로 이제 흔들리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헤드가스켓 손상으로 그 압축 압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공압의 부정확한 측정으로 연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보통 맥 센서는 교환을 수리가 아닌 교환을 주로 많이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인테이크 시스템에서 산소 센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그림은 그 자동차 엔진에 산소 센서가 2개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일단 저희가 작업했던 엔진은 배기가 쪽에 하나가 있고, 그 산소 센서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그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를 측정해서 산소의 양이 적으면 연료 분사량을 줄여주고 산소의 양이 많으면 연료 분사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연료량을 제어해서 이상적인 배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진단기에 물리면 바로 스캐너에 물리면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공연비 제어가 잘 안 돼서 가속성도 떨어지고 연료 소모도 많고 불안전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IAC 밸브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식 그 기계적이든 전기적이든 부하가 발생하면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서 공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정상적인 속도로 유지시켜주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 공회전 때 부조가 있거나 RPM이 올라간다거나 평소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너무 많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보통 이 밸브를 청소를 하시거나 교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IAC 밸브는 교환을 해주고 나서 시간이 넘었어요? 교환을 하고 나서 ECM에 정해져 있는 스텝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정상 제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밸브 교환 후에 리셋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엔진 제조사마다 리셋 작업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기본 구성품들이 있고 주요 인테이크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제 아이들시하고
가속식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과정은 공기가 사일런스를 통해 들어와서 IAT 센서, 그다음에 사일런스를 통해 들어와서 스로틀 바디에 그 바이패스 홀이 있습니다. 아이들 시에는 바이패스 홀로 공기가 들어가고 그 공기를 IAT 센서와 그리고 스로틀 밸브가 닫혀 있는지 TPS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맥 센서, 사건 센서, 소울 센서가 각각 그 신호를 ECM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ECM에서 IAC 밸브 쪽으로 공기량을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호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인젝터에서 그에 알맞는 연료 분사량을 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속 운전할 때는 스로틀 바디에 이제 그 밸브가 개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IAT 센서, TPS, 맥 센서, 산소 센서, 소원 센서 등은 다 ECM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그 신호값에 맞는 연료 분사량을 인젝터를 통해서 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테이크 시스템은 끝이고 이그저스트 시스템 지금 배기인데 보시면은 저희가 작업했던 엔진에 배기 쪽 워터 자켓 안쪽에 보시면은 배기 매니폴드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거기서 처음에 요 마운트 케이스 쪽, 요쪽 요 네모난 구멍 쪽으로 해서 배기가스가 내려오게 돼 있고요. 아이들 시에는 요 배기가스가 타고 내려오다가 요 배기 파이프, 일러스 파이프 안쪽에 이제 수압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저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통해서 위로 올라와서 요 위쪽 보시면 가스켓 위쪽에 보시면은 배기 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작업하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쪽 라인을 통해서 아이들 이그저스트 포트로 통해서 배기가스가 아이들 시에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을 하게 되면은 서머스탯이 이제 서머스탯이 아니라 가속을 하게 되면 그 배기가스 압력이 높아서 수압을 밀어내고 배기 파이프 큰 라인을 통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밑에 하단 기어 케이스 쪽에서 그 프로펠러 샤프트 홀더 쪽에 이 양쪽에 이 라인 쪽으로 해서 그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테이크 이그저스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시스템을 이제 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보고 디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필드에 나가면 여러 유형의 모델, 그 다음에 어떤 연도마다의 다른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쿨링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흐르구나라는 전체적인 흐름도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동이 걸린 이후에 그 주요 부품 및 작동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쿨링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면 엔진 쪽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테크 다운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텔테일 포트 작동 여부로 워터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서머스태트 오픈과 크로스 상태를 확인 후 엔진 전체의 냉각수가 원활히 순환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드 부식 상태를 확인하여 엔진의 부식 정도를 확인해서 항상 엔진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어떤 매니지먼트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린 전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펠러 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제 워터 인풋 포트를 통해서 물이 유입이 되고요. 무슨 마치 워터 퍼프를 통해 가지고 워터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제 하단부로 해가지고 노란색 부분으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된 물은 그 승부에서 봤을 때 조그만 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스켓을 씌워진 모습인데요. 가스켓 씌워진 모습 중에 노란색 부분으로 이제 워터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 워터는 이제 이런 노란 부분에 이제 워터가 차고요. 첫 번째로 이 노란 부분에 찬 부분이 이 노란색 식선처럼 워터 체크 홀 쪽으로 이제 물이 빠짐으로써 워터 펌프가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란색 선을 따라가면은 베이퍼 세퍼레이터의 가열을 막아주게끔 쿨링을 해주면서 물이 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단 찬 물은 이제 점성 화살표 쪽으로 보다 보면은 에너드가 있는 그 레귤레이터
렉티파이어, 그러니까 정육이라는 곳을 이제 순환하면서 엔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해주기 위한 이제 노드와 그다음에 레귤레이터에 대한 쿨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제 파란색 실소드를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쪽 이 실린더 내벽으로 이제 냉각수가 이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실린더 내부로 유입된 냉각수는 이 조그만 홀을 통해 가지고 밸브 유닛을 냉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냉각을 해주는 물들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서머스탯을 통해 가지고 이 물이 흐르고요.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제 서머스탯을 통해서 흐르는 물은 이제 약간 이제 색깔이 이제 황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배수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머스탯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조그만 이제 바늘보다 살짝 큰 구멍이 있는데 얘는 이제 물이 차오를 때 에어를 빼줌으로써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순환되는 구조를 갖게끔 에어 아웃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머스테가 이제 그 오픈이 되면은 엔진블록 하단부에서 여러분 이쪽 모양으로 이제 물이 이제 배수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물이 빠진 부분을 이제 하단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으로 내려가서 가스켓을 타고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아까 전에 의색 저기 이제 배기 쪽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수압에 막히는데 그 수압에서 이제 좀 뭐랄까 공기압으로 툭툭툭 올라오는 상황으로 에어와 함께 이쪽으로 이제 좀 ILC의 냉각수가 빠지는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들 스피드 이상일 때는 프로펠러 안쪽에 아웃포트 쪽으로 통해 가지고 에어와 함께 냉각수가 빠지는 전체적인 순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쿨링 시스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루브리케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브리케이팅 시스템을 설명하기 앞서 김영광 선생님, 윤활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활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형님, 윤활유가 뭐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윤활유가 이제 사람으로 시작하면 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피가 다 고루고루 흐르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뇌나 다리나 이런 데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윤활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우리 엔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활 장치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우리 피가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엔진에도 각각의 기계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끄러운 부분과 이제 회전 운동 하는 부분에 마찰열이나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활유의 작용을 보면 마찰열 감소, 그다음 마찰열 방지, 그다음에 냉각 작용, 완충 작용, 부식 방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제 윤활유의 어떤 작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 엔진 전체에 여기 지금 방울방울 표시가 있죠? 이렇게 방울방울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크랭크 샤프트나 아니면 실린더 헤드 아니면 밸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다 전부 다 골고루 뿌려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오일팬에 여기 오일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윤활유를 전달해서 각각 어떤 기계에 운동하는 기계 중심마다 이렇게 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다 60마력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오일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일 케이스에 이제 오일이 담겨져 있죠. 오일이 담겨져 있고 이 오일 케이스를 타고 올라가서 오일 스트레이너를 타고 그 다음에 오일 스트레이너 파이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갈 때 큰 그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먼저 이제 걸러주게 되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일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각 기관에다가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오일 케이스, 우리가 이제 혼다 60마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일 케이스 올라가서 이렇게 펌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일 펌프. 오일 펌프에서는 실제 여기 이제 오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압력을 받아서 다시 이 엔진 하부 쪽으로, 엔진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데, 크기는 크랭크 샤프트 메인 쪽인과 그 다음에 여기 실린더 헤더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일 필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왔던 것이 오일 필터를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 큰 두 군데로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압력 프레셔 스위치, 오일 프레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인디케이트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이제 쏘아 보시면 이렇게 그 오일 홀이 있습니다. 오일 홀이 있고 그 오일 홀들을 따라가 오일 홀과 오일 로드를 따라가지고 오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작은 구멍의 압력을 통해서 실린더 헤더 전반적으로 이제 다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나사에도 볼트에도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엔진 오일이 전반적으로 다 잘 풀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도화치랑 다르게 본 거는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까 이제 이 전선에 대한 이 회로도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OP라고 해서 여기 스위치, 여기 이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루브리케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너무 대놓고 아직 설명 나갔을 때 마지막 설명해드리고 네, 퓨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퓨어 시스템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퓨어 탱크를 통한 그 연료가 이 프라임 벌브를 그 펌핑을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저압 퓨어 스트레이너에 이제 그 연료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게 된 이 연료는 이 저압 퓨어 펌프에 이제 힘으로 연료가 이제 끌어당겨지는데, 이 저압 펌프의 구동 원리는 이제 엔진이 크랭크 축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타이밍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캠 축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펌프 타입을 이제 메카니컬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벨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캠 축이 이제 회전하게 되면서 이 펌프가 이제 펌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펌프가 이제 펌핑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챔버 내부에 이제 연료가 이제 공급이 되고, 요 파란색 부분에 이 플로트가 이제 뜨개 구조인데, 연료가 참으로써 이제 뜨개가 이제 쭉 차서 적정량이 됐을 때 이제 요 안에 이 밸브를 닫게 됨으로써 이제 연료가 차게 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연료가 이제 차게 되면은 이제 이 전체 이 베이퍼 세퍼레이터의 이 전체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 안에 이제 고압 펌프가 이제 전기 신호로 모터 회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압 펌프하고 요 세퍼레이터 내부에 이제 이 고압 펌프에 의해서 이제 연료가 이제 그 커먼레일 연료 파이프에 이제 연료가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 그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차게 됐을 때 이제 이 인젝터에 의해서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센서의 조합으로 이 인젝터의 이제 연료량을 분사량을 조정해서 이제 이 분사해서 이제 이런 연소 과정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 보안 라인의 그 압력은 지난번에 그 테스트를 해서 보니까 실제 3.9에서 4.2 psi의 이런 압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이 세퍼레이터의 이런 그 동작 과정들을 또 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이 저속 상태하고 이 고속 상태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피어 레귤레이터에 의해서 이 세퍼레이터 내부의 이 연료 챔버의 연료량이 계속 적정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지하게 되는 이 원리가 이 레귤레이터의 이 한쪽 면은 이제 서지 탱크, 이 서지 탱크에 이 고무 호스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이 연료 챔버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다이얼 프레임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저속 아이들 상태에선 이제 진공이 약하게 되고 그 다이얼 프레임이 이제 밀리게 됩니다. 다이얼 프레임이 이 스프링의 힘으로 이렇게 쭉 눌러지게 되니까 이 밸브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챔버로 다시 바이패스 되는 연료가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속일 때는 이제 그만큼 연료 소모가 적기 때문에 다시 연료는 챔버로 이제 다시 리턴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반대로 이제 고속 엔진 회전 때는 그 엔진이 부하가 이제 크게 작용하게 되겠죠. 이 라인을 통해서 이 다이얼 프레임을 쫙쭉 이제 그 진공으로 이제 쭉 당겨지게 되면 당겨지게 되면은 이제 스프링이 이제 그 쭉 밀려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밸브가 이제 닫힘으로써 바이패스되는 연료량을 이제 그 아주 소량만 이제 바이패스되는 구조로서 연료 압력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그런 그 레귤레이터의 동작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퍼 세퍼레이터라는 이 장치는 유중 증발 그 필터 이 장치의 가장 그 주된 또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세퍼레이터 안에 유중 필터의 역할은 이 증발된 이 바이패스되는 이 연료와 그 저하로 공급되는 이 연료들이 이 챔버 안에서 계속 마료가 이제 생기고 그로 인해서 기포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기포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그 공기 입자들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에 이제 그 연료 간격이 이제 그 일정량의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 그 분사하는 그 연료량이 이제 그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엔진의 그 연소가 원활치 않은 그런 이 엔진을 이제 유중 증발 필터를 써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증발된 가스는 연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필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흐르게 되고 연료는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만 밖으로 배출되고 수집된 연료는 다시 이 챔버로 다시 그 연료가 이제 보내지게 돼서 연료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수집 장치도 기체를 배출하는 그런 베이퍼 세퍼레이터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A지역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